안녕하세요. 일본 침몰, 중국 해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침몰의 아주 중요한 징후, 올해 이제 예정된 도쿄 올림픽, 이제는 7월 달에 진행되니까 한 두 달 정도 남아있죠. 그런데 도쿄 올림픽이 폭망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래서 이 도쿄 올림픽 폭망은 결국 일본 침몰 가속화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도쿄 올림픽 D-70, D-Day 70일 전인데요. 도쿄 올림픽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스가 정부, 일본 정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 놓여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 갑자기 최근에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일본 여행 금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을 일본에다 매기면서 일본에 여행하지 마라. 미국 국민들은 일본으로 여행하지 마라. 그런 여행금지 권고가 조치가 내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올림픽 선수단도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일본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고 스가 정부가 올림픽 포기 선언을 하는 어떤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먼저 스가 쪽에 신호를 보낸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는 핑계를 대야죠. 항상 이게 일본 정부 스타일이 그래요. 항상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남 탓을 꼭 해야 돼. 그래,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미국이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미국에 이제는 탓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거리를 미국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해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선수단까지 파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조치로 일본 여행 금지를 했는데 난들 어떻게 한다는 거냐,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을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랑설레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는 완전히 개판이라, 사실은 코로나 백신 맞은 인구가 전체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로 계속 할 수 있냐.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한 6, 70% 이상, 요즘에는 이제 한 80%까지 올림픽을 포기해야 된다, 연기하거나 포기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비등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뭔가 올림픽을 포기할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리 실패 때문에 결국에는 올림픽을 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일본에 한 방을 먹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저희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원자로의 오염수, 거기 보통 우리가 원자로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냉각제로 경수,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을 끌어다가 쓰는 거거든요. 쓰고 나서 그 바닷물을 다시 좀 정제를 한 뒤에 바닷물에 버리는 건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원자로 노심이 용융된, 한마디로 멜팅 다운 돼서 녹아내려가지고 그 접근 자체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식혀야 되니까, 냉각제로 식혀야 되니까 써온 오염수를 바다에다 버리겠다고, 제대로 정제가 안 된 상태에서 바다에 버리겠다고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전 세계인들이 먹고 사는 그 바탕이 되는 그 바다에, 전 세계가 공유하는 바다에다 그거를 갖다 무차별 투척을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대만 인접한 그 바다에 있는 인접한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그 많이 화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바다를 오염시켜서 지금 우리 그 동해까지 오는데 한 7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 버린 오염수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해 바다도 오염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오염이 되는 거죠. 그 방사능 오염이 되는. 그 방사능 오염된 거를 먹으면은 여러분이 그 세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그 방광기가 몇만 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십 번을 죽어도 그게 안 없어져요. 다시 태어나서도 몇십 번을 죽어도 그게 뼈에 박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이상 상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쿄 올림픽, 방사능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건 계속 일어난 이유입니다. 예, 그 방사능 때문에 도쿄 올림픽은 열 수가 없다. 지금 도쿄 올림픽에 들어가는 선수단에게 그 한마디로 후쿠시마산 각종 그 농수산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방사능 올림픽 아니냐 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일본에 가면은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명분 없는 그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거는 생명적인 조치니까 이게 일본 그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런 운동이 신작부터 계속 이어왔었죠. 자, 이런 이유가 하나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놈들이 이게 지금 도쿄 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네 나라 국기를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네 그 땅을 이렇게 표시할 때 여기 독도를 갖다가 자기 땅으로 표기해버렸어요. 독도를 여기다가 그려놔놨어요. 일본 땅이라고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선수단들이 들어오고 보면은 이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지난 평창 올림픽에 대해도 우리가 그 한반도기에 독도 표시하는 거를 일본이 반발을 해서 우리가 표시를 안 했는데, 우리 한국 땅으로 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들어줬는데, 일본은 이번에는 그걸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포기를 못 한다고 하는 거니까, 표기를 하겠다고 강행하는 거니까, 이렇게 얍삽한 놈들이 어딨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화났습니다. 굉장히 화나서, 제가 생각을 해도 다른 요소들이 아니래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도쿄 올림픽을 불참을 해야 된다, 보이콧해야 된다. 저도 그런 거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이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일본 입장에선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가지고 미국 쪽에서 일본 여행 금지 조치가 내리면서, 그러니까 선수단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하기 힘들다, 뭐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포기 상태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도쿄의 방사능 문제, 방사능 올림픽이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지도에 독도 표기를 하면서 이것을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올림픽 불참을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이런 문제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결정타를 놓는 거죠. 그러면은 올림픽은 열리더라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올림픽에 불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도쿄 올림픽은 폭망 중에 폭망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북한은 이미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독도 표기 문제 때문에라도 못 간다고 분명하게 의사 표시를 하면은 계속 못 간다는 나라들이 계속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그래서 도쿄 올림픽이 완전히 폭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 도쿄 올림픽을 자신의 일본의 지난 30년 동안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고 해서 올림픽을 유치를 한 건데, 이것이 오히려 엄청난 악수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몰락을 재촉하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의 침몰해왔던 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어떤 그런 충격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타라이꾸라고 해서 유일하게 유럽 쪽에 자기네들이 어떤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다. 그렇게 해왔는데, 올림픽 하나도 제대로 운영하는 못하는, 코로나도 통제가 안 돼가지고 못하는 나라라면 그게 무슨 선진국이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이미지, 그동안 나름대로 전 세계에 구축해왔던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인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점점 추락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원래 일본인들만 알았는데 그걸 알면서 부정을 해왔는데, 우리는 침몰하지 않아,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야, 우린 위대한 민족이야 하면서 해왔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세계인들도 어느 정도는 일본의 능력을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를 이제는 아주 그냥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이 이번에 도쿄올림픽 폭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제적으로 일본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완전히 현실적인 자각을 하게 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가치평가가 엄청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이 국제적으로도 완전히 망신살이 뻗치면서, 그러니까 일본 침몰 가속화에 굉장히 힘을 받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이제는 다른 일본이 왜 침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리스트를 좀 뽑아봤는데요. 왜 일본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일본 경제가 30년째 침몰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90년대 초반에 아직 미국 다음으로 세계 경제 2위였던 그런 어떤 시절에 대한 그런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아직까지 선진국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더 추락을 했으니까 30년 동안 계속 침체되고 침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대지진이 일본의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도쿄 직하 대지진이 곧 발생할 확률이 엄청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도쿄에서 요 밑쪽으로, 여기가 바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위로는 후쿠시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도쿄 직하 대지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신들도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면 이 도쿄 일본 침몰은, 이게 일본이 만든 영화거든요. 2020년에 상영된 영화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본 침몰, 도쿄 침몰이, 그러니까 도쿄가 한마디로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설은 사실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런 것이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본이 바닷속으로 어느 정도는 침몰할, 대지진으로 인해서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후진국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역량이 더 이상 이 매뉴얼 국가 시스템으로는 이거 돌발적인 어떤 상황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역량이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토 방사능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일 정부의 리더십과 잠재력이 완전히 상실됐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부채가 260%에 달합니다.
GDP의 이제 260%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 일본 국민들이 지금 빚을 다 떠안고 있잖아요. 그 채권을 다 매입해서. 그런데 일본인이 한 사람이 뭐 1억 이렇게 빚을 떠안고 있다면 정부 빚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일본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서 1억 중에 한 500만 원만 갚겠다고 하고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에 와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이 순식간에 자신들의 그 뭐 재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신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순식간에 가난해진다. 지금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갈라파고스 문명이라 그래서 보편적 문명 시스템이 아니고 자기네들 특이 시스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라파고스 사무라이의 그 일부 문명이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에서 아날로그적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명에서 이미 뒤처졌다고 하는 거예요. 후진국이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결제에 있어서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그 집회나 그 동전들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 다음에 이중적이며 수능 체념적 일 국민성 때문에 이 국민성이 어떤 이게 오랫동안 이 굳혀진 국민성 자체가 그 이중성 또 순응하면서 정부의 그 체념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래도 자신들이 어떤 그런 새롭게 일어나서 일본을 다시 세우겠다는 이런 열정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다. 일본 국민이. 그러니까 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의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일본의 그 역량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수용성, 그것을 담아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한계에 봉착을 했다. 한계치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그 일본 정부가 시도를 하는 게 어쨌든 자신들의 내부적 문제를 독도 분쟁화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감으로써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걸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계속 정권을 잡으면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해나가겠다. 그것을 자기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의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그걸 해나가겠다 하는 의도로 독도를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분쟁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림픽도 요번에 그 올림픽을 통해서 자신이 한번 다시 재상해보겠다, 부활해보겠다 하는 의지로 올림픽도 유치를 한 건데 지금 올림픽에선 폭망하는 상태고 독도 분쟁화를 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무슨 헌법을 고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고개는 넘어갔다고 하는 이미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지금 일본은 추락하는 상황인데 날개가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을 이용해 부흥을 노렸으나 올림픽 파산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일본 전체가 자신들이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문명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아주 뼈저리게 아주 그 영혼 속에 각인되는 이번 사건이 바로 올림픽 파산 폭망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자신들도 그렇고 전 세계인들이 일본을 바라볼 때 일본은 끝났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정도의 굉장히 엄청난 사실은 일본에서의 위기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극복할 수는 없을 거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